네, 여러분. 그래서 다큐멘터리 내용을 좀 보았나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 불확정성 원리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하실 수도 없고요. 그냥 다만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현대 원자 모형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자, 현대 원자 모형의 핵심 개념은 여러분들 오비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양자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거예요. 근데 이 양자수라는 것이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주양자수, 그 다음에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라고 하는 이 양자수의 종류가 이제 네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오비탈과 양자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주양자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얘기하기로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전자 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먼저 오비탈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비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 남은 이 그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오비탈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을 나타냈어요. 첫 번째는요, 이 가운데 이제 분명히 원자핵이 있겠죠. 그래서 이 원자핵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를 있잖아요. 점을 막 찍어가지고 이거 점의 밀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부분들은 점의 밀도가 많으니까 좀 진해졌겠고 점점점 옅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한 부분은 아무래도 전자 발견 확률이 높은 곳이겠고, 이렇게 좀 밀도가 옅은 부분들은 전자 발견 확률이 좀 적은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전자가 발견된 확률의 90%가 되는 공간을 이렇게 경계문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오비탈. 그러니까 오비탈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전자가 존재할 뭔가 확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런 의미로 조금 우리가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고, 요거랑 조금 더 비교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y는 e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자, 이것을 수학에서 얘기할 때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한다면, 얘가 1일 때 여기가 2고, 2일 때, 그다음 이게 4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이제 각각의 x축에 해당하는 y에 대응하는 값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쭉 이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y는 ex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이 y라는 것은 x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이니까 fx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자, 1차 함수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점의 자취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함수.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비탈이, 자, 여기 그림을 좀 참고해 보시면 이러한 점의 자취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함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비탈과 동의어로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궤도 함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오비탈은 궤도함수, 오비탈은 어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의 어떤 점의 자취, 이것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조금 더 두 번째 뜻을 보면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된이 아니라 발견될로 바꿔주세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 이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도 어렵고요. 그냥 느낌만 살리시면 돼요. 느낌만. 그래서 어떤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서 발견될 그러한 확률을 어떤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서 발견될 어떤 그런 확률 분포를 점의 밀도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의 자취를 우리가 이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오비탈이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S, P, D, F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는데 이런 오비탈의 종류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까지만 딱 공부를 하냐면 S 오비탈, P 오비탈이라고 하는 요 P 오비탈까지만 공부를 할 거고 간혹 가다가 그냥 D 오비탈과 F 오비탈은 그냥 언급만 하는 정도 그렇게만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오비탈의 종류가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여기 보세요. 이러한 점의 자치가 이건 약간 구형이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구형을 우리가 표현하는 오비탈을 뭐라고 부르냐면 S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자치가 구형이 아니라 뭔가 구형과 다른 뭔가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그러한 다른 모양이 나옴에 따라 뭐 P 오비탈이라 부르기도 하고 D 오비탈, F 오비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타내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 주위에 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점의 밀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전자의 존재 확률이 90%인 공간에 경계면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비탈에 대한 얘기는 딱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양자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양자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가지가 있어요. 주양자수가 있고 부양자수가 있고 자기양자수가 있고 스핀 양자수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요 스핀 양자수는 좀 독립적이다. 그런데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는 자, 이렇게 돼요. 이 자기양자수는 부양자수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양자수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는 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스핀 양자수는 별개의 독립적인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비탈의 에너지와 모양,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에너지 하나, 모양 둘, 방향 셋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가 각각 오비탈의 에너지,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의 방향과 관련된 개념이구나. 그렇게 좀 잡아 놓으시고 기본 골격을 잡아 놓으시고 뒤에 뒷장 선생님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양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양자수는 자 적어주세요.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해 준다. 이게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으로 좀 환원시켜서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 전자 껍질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이 현대 원자 모형에서 얘기하는 주양자수는 이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해 준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 KLMN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자연수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큰데 이것은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너지적으로 안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지니까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진다는 말은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양자수는 자, 요렇게 좀 얘기가 되겠고요. 자, 화면 조금만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자수는요, 여기다 적어주세요. 자, 오비탈의 자, 모양을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양자수는요, 앞에서 선생님 주양자수가 뭐라 그랬죠?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부양자수도 네, 기본적으로는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역할도 하지만 자, 여기에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역할이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은 요걸로 잡아주시면 돼요.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준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S 오비탈이냐, P 오비탈이냐, D 오비탈이냐, F 오비탈이냐 이것을 결정을 해주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요 P 오비탈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얘기할 때는
딱 S오비탈은 무슨 모양이고 P오비탈은 무슨 모양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양자수라는 것은 자, 동의어로는 방위양자수라는 표현을 쓰고 뭐 궤도곽 운동량 양자수라고 어려운 표현이 또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 보어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스펙트럼의 선 갈라짐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부양자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어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죠? 자, 이게 첫 번째 껍질이었고, 요게 이제 두 번째 껍질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두 번째 껍질의 전자 껍질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 부양자수라고 하는 이 현대 원자 모형의 개념에 의하면 이 주양자수가 2라고 해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껍질, 보어에서 얘기하는 이 껍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양자수라는 것이 전자의 에너지도 결정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에너지가 이제 높아지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이 보어에서는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 부양자수라는 현대 원자 모형의 개념에 의하면 이 두 번째 주양자수 안에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어가 생각할 때는 껍질이 두 번째 껍질에 껍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나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앞에서 선의 갈라짐, 아까 우리가 스펙트럼을 딱 그렸을 때 이 스펙트럼에서 요 파장과 여기 나와 있는 요 파장과 요 파장 사이 거리가 굉장히 짧은 게 있었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자가 여기 있었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고 여기에 전자가 있었다면 이만큼의 방출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사이에는 어때요? 굉장히 방출하는 에너지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간격의 파장이 나오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양자수는 기본적으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전자 에너지도 결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같은 주양자수를 갖는 전자라 할지라도 오비탈의 모양이 다르면 즉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에 따라서 에너지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요 낮은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S오비탈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 높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건 P오비탈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 준위일 것이다 라는 걸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얘기하는 주양자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N으로 표현하고 부양자수라고 하는 건 앞으로 L로 표현할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L.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ML로 표현할 것이고 스핀양자수라는 건 MS로 표현할 건데 이때 스핀양자수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 이때 이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부양자수의 영향을 받고 여기 나와 있는 부양자수는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부양자수인 L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얘는 분명히 N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는 어떤 제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양자수가 N일 때 그때 L은 이 L이라는 것은 0부터 n-1까지의 값을 갖더라. 이때 그 간격은 1씩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가보세요. 자, n이 1이라고 합니다. n이 1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주양자수가 n일 때, 지금 이 n이 1이라는 겁니다. 이게 1일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L값은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n이 1이니까 1 대입해주면 이 뭐가 나옵니까? 0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n이 1일 때는 가질 수 있는 부양자수, 즉 L은 0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n이 1일 때는 L이 0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요. n이 2일 때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나오죠. 그러니까 n이 2일 때는 0, 1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0, 1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해볼까요? 그럼 n이 3이면요. n이 3. n이 3이면 이때 가질 수 있는 L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n-1까지 가질 수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근데 n-1이 어디예요? 2고 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부터 1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n이 1이면 지금 L이 1개 나왔죠? n이 2면 L이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죠? 여기 나와있잖아. n이 1이면 1개의 L이 나오고요. n이 2면 2개의 L이 나오고요. n이 3이면요. 지금 L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의미입니다. 주양자수가 n일 때 0, 1, 2, 점점점 n-1까지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n 종류의 그러므로 n 종류의 서로 다른 오비탈이 존재한다. 그래서 몇 개? n개의 L을 갖는다. n이 1일 땐 1개 L이고 n이 2일 땐 2개 L, n이 3일 땐 3개 L이니까 n 종류의 서로 다른 오비탈, 즉 주양자수가 n이라는 얘기는 n개의 L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때 L이 0이고 L이 1이고 L이 2일 때를 우리는 각각 L이 0인 경우를 S오비탈이라고 부르고 L이 1인 경우를 P오비탈, 그 다음에 L이 2인 경우를 무슨 오비탈? 그렇죠. D오비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좀 적용을 시켜볼게요. 물론 지금 이러한 표현 방식은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 원자 모형에서 얘기하는 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도 얼마든지 현대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n이 2입니다. n이 2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L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n-1까지 가질 수 있죠. 0부터 n-1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L이 0인 것을 S오비탈, L이 1인 것을 P오비탈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 S하고 P가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S오비탈, EP오비탈. 왜냐하면 N이 2잖아요. 요 2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ES오비탈, 자, EP오비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N은 1을 보세요. 자, 얘의 경우에는 L 값이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얘는 1, L이 0이니까 1s 오비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보어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껍질은 진짜로 껍질이 하나밖에 없는 셈인 거예요.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그런데 이 n은 2. 이때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두 가지. 왜냐면 n이 2면 L이 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개가 나오고 n이 3이면 보어에서 얘기하는 이 껍질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3개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n이 3이면 L이 3개가 나오니까. 그럼 n이 4면 L이 4개가 나올 테니까 그 n은 4에 선의 갈라짐이 4개나 있는 거죠. 4개의 껍질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 보세요. 자, 주양자수가 1이면 부양자수는 0밖에 안 되고 우린 이것을 표현할 때 1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면 자, 이때 가질 수 있는 부양자수는 0부터 1까지 가질 수 있고 자, 이 0이 해당하는 건 S오비탈인데 주양자수가 2니까 ES. 여기는 EP죠. L이 2니까요. 자, 역시 자, L이 0인 경우는 S오비탈, L이 1인 경우는 P오비탈, L이 2인 경우는 D오비탈인데 공부 안 하니까 선생님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만 화면 내려볼게요. 자, 오비탈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L이 0일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S오비탈이라고 하는데 S오비탈은 구형입니다. 구형. 그 다음에 L은 1일 때 자, 이것을 우리가 P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R형 모형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R형. 그래서 이것을 R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나타내지는 모양에 따라서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뒤에 가서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이 S오비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향성이 없다와 방향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 전자 존재 확률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원자 핵을 기준으로 사방에 어디를 가든 똑같은 거리 R이라고 가정하면 어디로 R을 다 봐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다 같다는 겁니다.
이거에서 우리가 방향성이 없다고 하고, 근데 이 경우엔 다르다는 거죠. 자, 이만큼 똑같이 거리가 R이지만 여기로 봤을 때 전자 발견 확률과 여기로 봤을 때 전자 발견 확률은, 여기는 분명히 전자 발견 확률이 좀 높지만 여기는 어때요? 딱 봐도 음영이 거의 없죠. 전자 존재 확률이 거의 적은 겁니다. 이거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없다, 방향성이 있다, 이런 거는 S오비탈과 P오비탈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 양자수는 여기다 적어주세요. 오비탈의, 자, 오비탈의 어떤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이 자기 양자수는요, 오비탈의 에너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비탈의 에너지에 관여한 것, 전자의 에너지에 뭔가 관여하는 것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개념이고요. 자기 양자수는 어떤 오비탈의 에너지, 그런 부분들, 전자의 에너지 이런 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S오비탈 방향성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건 누구부터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네, P오비탈부터 해당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P오비탈의 경우 뭐 PX, PY, PZ 이렇게 표현했는데 별건 아니고요. 이 P오비탈이 S축 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PX오비탈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 P오비탈이 Y축 위에 있거나 또는 P오비탈이 Z축 위에 있으면 각각 PX, PY, PZ 오비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같은 모양의 오비탈이라도 공간상의 다른 방향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요거 잠깐만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 S축 위에 P오비탈이 있죠? 여기는 Y축 위에 P오비탈이 있고, 뭐 분명히 Z축 위에 P오비탈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 양자수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양자수에 의해서 부양자수가 제약을 받고, 이 부양자수에 의해서 자기 양자수가 제약을 받죠. 이제는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자기 양자수라는 것은 0을 포함하여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갖는다. 자, 요게 뭔 말인가? 자, 가라는 걸 먼저 볼게요. 만약에 L이 0이다. L이 0이다. 뭐겠습니까? S오비탈이죠. S오비탈 방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형 방향성 없죠. 이 경우에는 자기 양자수가 ML은 0. 즉, 한 개 오비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L이 0이니까, 자,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그 간격을 계속해서 1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L 자체가 0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0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ML은 0이다. ML은 0. 즉, 한 개의 오비탈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L은 0인데 얘는 한 가지 자기 양자수만 가능하니까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다. 그래서 따라서 S오비탈 내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방향과 관계없이 원자 핵과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 나를 볼게요. 여기 나. 자, L이 1인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존재하고 각각의 간격은 1씩 차이가 납니다.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L이라 함은 그렇죠.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L이니까 플러스 1이겠죠. 그런데 그 사이의 간격은 1씩 차이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자기 양자수 ML은 마이너스 0, 플러스 2, 3개라는 겁니다. 즉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하고 각각 대응되는 것이 이제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인데, 뭐 마이너스 1이 꼭 PX라는 법은 없어요. 뭐 마이너스 1이 뭐 PY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나오는 플러스 1이 뭐 꼭 PZ라는 법도 없습니다. 뭐 PY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PX, PY, PZ 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가 PX, PY, PZ하고 좀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PX다. 0이 뭐 PY다. 플러스 1이 PZ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요 세 가지가 나오니까 요 세 가지가 그냥 PX, PY, PZ 중에 하나하고 그냥 대응된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P 오비탈, 즉 L이 1인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 자기 양자수가 가능하니까 그냥 방향이 존재하는데 그 방향이 세 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p 오비탈 내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방향과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선생님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2L 플러스 1개의 자기 양자수 값을 갖는다. 보세요. L이 0이죠. 대입합시다. 몇 개 나오니까? 1개 나오죠. ML 값 0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자, L은 1이에요. 여기 대입해 보세요. 3개 나오죠? ML 3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3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L이 2일 때 몇 개가 나올까요? ML 값은 몇 개가 나온다? 그대로 대입하면 5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실제 어떻게 나옵니까? 자, 얘는 이때 ML 값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가질 수 있고 각각은 1씩이니까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갈 때 2L 플러스 2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요. 지금 하는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별로 어려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다시 정리를 해주면 n이라는 것은 주양자수, l은 부양자수, ml은 자기양자수인데 이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ml은 부양자수라고 하는 l에 의해서 좀 제약이 되고 부양자수 L이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수인 N에 의해서 좀 제약이 되더라 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세부적으로는 L이라는 값은 N에 의해서 제약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제약이 되냐면 그렇죠.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가는 것으로 제약이 되고요. ML이라는 것은 L에 의해서 어떻게 제약이 되냐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이렇게 가게끔 제약을 받는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화면을 내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S오비탈입니다. S오비탈. 자, N은 1이고, N은 2래요. 그런데, 자, N이 1일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그때 가질 수 있는 L은 0 하나죠. 그 다음에 L이 0이 하나니까,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니까, 이때도 ML은 0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자, N이 2입니다. N이 2면, 여러분들 L이 0인 것도 있죠. 하지만 n-1까지니까 L이 어디까지도 가야 돼요? 그렇죠. L이 1인 것도 있습니다. 이때 L이 0이면 ML은 0이겠지만 L이 1이면 ML은 마이너스 1부터 0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 보시면 자 얘가 뭐냐면 1s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뭘까요? 그렇죠. 2s 오비탈이 되는 거겠죠. 자 얘는 뭘까요? 이 주양자수가 2고요. 그 다음에 L이니까 p 오비탈인데 s축 위에 있네요. 2px 오비탈. 얘는 y축 위에 있으니 EPY 오비탈, EP Z 오비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1s 오비탈보다는 2s 오비탈 지금 주양자수가 더 크니까 오비탈의 크기도 더 크구나 에너지도 더 크겠구나 높겠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는 s 오비탈이니까 구형으로서 방향성이 없고 얘는 R형형 모양으로 방향성이 있다. 그럼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 발견 확률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R형형 모양으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아도 대부분 전자 발견 확률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죠? 왜냐면 거리와 방향에 따라서 이게 전자 발견 확률이 결정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이거랑 좀 독립적으로 이제 누구로 얘기할 수 있다? 스핀 양자수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화면을 조금만 올릴게요. 자, 스핀 양자수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비탈 내의 전자의 스핀을 구분하는 양자수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스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업스핀이고 하나는 다운스핀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비탈 내의 전자 스핀은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방향이 있고 각 방향을 표시할 때 이것을 우리가 수치랑 조금 비교해서 수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우리가 p오비탈의 자기 양자수를 얘기할 때도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을 x, y, z라는 부분으로 좀 변형을 시켰듯이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2분의 1,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부분도 그런 좀 맥락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부분까지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뭔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 부분들이 다 수학적인 부분들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와는 독립되어 있는 값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뒷장 32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염수 문제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같이 채워봅시다. 자, 주양자수가 1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오비탈의 종류다. 오비탈의 종류라 하면 S오비탈인지 P오비탈인지 D오비탈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부양자수를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부양자수는 누구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까? 주양자수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데 어디까지 제약을 받습니까? n-1까지 제약을 받죠. 그래서 여기는 0 하나죠. 자, 여기는 n-1이니까 1이네요. 1. 1까지 제약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는 0, 1까지 되겠고 그 다음에 n-1이니까 2가 나오니까 0, 1, 2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쌤 지금 썼던 이 부분들을 자 필기를 하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S 역시 SP 그 다음에 S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 L은 0, L은 0, L은 1, L은 0, L은 1, L은 2. 그런데 주양자수까지 같이 표현해 줘야 돼요. 1S, 2S, 2P, 3S, 3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오비탈 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S오비탈은 여러분들 방향성이 없죠?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고로 ML도 어떻게 됩니까? 자, ML도 0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ML이 0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 오비탈 수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S오비탈은 오비탈의 수가 한 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P오비탈은 어떻습니까? P오비탈은 L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의 ML 3개를 갖죠. 그래서 P오비탈은 오비탈의 수가 몇 개다? 3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개, 여기는 몇 개다? 3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주양자수 단위로 따져봤을 때 주양자수가 하나일 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총수는 하나. 자, 주양자수가 2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총수는 넷. 자, 주양자수가 3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총수는 몇 개가 된다? 9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지만 한 오비탈에는 여러분들 한 오비탈에는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최대 전자 2개는 스핀이 다른 거죠. 업스핀, 다운스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2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 곱하기 2씩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8, 18 이렇게 최대 수용 전자수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짐작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하길 보어 원자 모형 선생님들이 설명하면서 얘들아 옥텟 규칙 있잖아. 첫 번째 껍질은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은 얘들아 전자 8개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막 옥텟 규칙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양자수 첫 번째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갑니까? 2개 들어가고 여기 몇 개 들어갑니까? 8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거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들어가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 현대 원자 모형에 와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오비탈 수까지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1s 오비탈 이거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거 지울게요. 자, 1s 오비탈 하고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자, 1s 오비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그래서
전자가 지금 몇 개 들어갈 때? 2개 들어갈 때 이렇게 업스핀, 다운스핀 이런 식으로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아래는 어땠습니까?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이렇게 있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ES 근데 EP 오비탈 보세요, 여러분들. EP 오비탈은 방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3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EPX, EPY, EPZ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각각의 전자가 몇 개씩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2개씩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개, 8개. 자,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자, 3S가 될 것이고 이게 뭘까요? 3P가 되겠죠. P오비탈의 종류가 3가지니까요. 그러면 D오비탈은 그렇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몇 칸이 나와야 될까요? 5칸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칸은 전자가 몇 개씩밖에 안 들어간다? 2개씩밖에 안 들어간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게 되겠고요. 아래 염수 문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자, K, L, M, N 이거 나왔는데 사실 K, L, M, N이란 표현은 보어에서 사용하던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책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혼용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K, L, M, N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N은 1이고 N은 2고 N은 3이고 N은 4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이 1일 때 부양자수 L은 0 하나밖에 못 갔죠? 그래서 S. N이 2일 때 L은 0, 1, 0, 1. N이 3일 때 L은 0, 1, 2. N이 4일 때 그때 L은 0, 1, 2, 3을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자기 양자수 보세요. 자, ML은 L이라는 것을 이 ML이라는 것은 L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때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결정이 되죠. 근데 L이 0이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S오비탈은 하나밖에 없고, 자, P오비탈은 L이 몇입니까? 1이니까 이때 가질 수 있는 ML 값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즉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3개가 나오는 거죠. P오비탈은. 그래서 항상 P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방 3개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D오비탈은 어때요? L이 몇이에요?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즉 2L 플러스 1개만큼의 오비탈의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S오비탈에는 오비탈의 수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1개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는 오비탈에서 몇 개? 그대로 세주면 돼요. 여기 4개. 그대로 몇 개? 9개. 그대로 몇 개? 16개. 이렇게 되는 거고.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2개가 들어가니까 여기 위에서 그냥 20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고. 굳이 공식화 시키자면 이거예요. 오비탈 수는 n제곱과 일치한다. n이 1일 때 1의 제곱은 1이잖아요.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이니까 오비탈 수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주양자 수의 제곱을 해주면 된다. 거기에 2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허용된 전자 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좀 해보았고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6번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33쪽 이 부분만 얘기하고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N 생각하고 L 생각하고 ML 생각하면은 이 L이 N에 의해서 제약이 되고 ML이 L에 의해서 제약이 되니까 막 생각하다 보면 막 은근 헷갈려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 보세요, 여기. 자, N은 1이다. 그러면 얘는 그냥 1s 오비탈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N이 2다. 그러면 얘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2s, 2p만 붙여주면 되고. 그럼 N이 3이면 3s, 3p 어디까지 가겠어? 3d가 있고 N이 4라면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4s, 4p, 4d, 4f 뭐 N이 5라면 5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
결과는 이거예요. n이 1이면 1s, n이 2면 sp, n이 3이면 spd까지, n이 4면 spdf까지. 거기 그냥 주양자수 숫자를 붙여주는 거고요. 요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들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결과만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볼 건데,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수소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라 그랬죠? 자, 일단 볼게요. 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수소 원자를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전자수가 몇 개인 거? 한 개인 경우죠. 자, 여기서 요 식을 보세요. 요거 기억납니까? 자, 이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자, n제곱분의 1310이다. 물론 뭐 이것을 우리가 이제 K라고 대체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만 결정한다. n이라고 하는 이 변수만 이 에너지 준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아래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다 n이 몇입니까? 2죠. 여기 몇입니까? n3이고요. 이거 다 몇입니까? n이 4거든요. 그러니까 주양자 수만 같으면 어차피 여기 식을 보면 아시잖아요. 식을 보면 이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주양자 수만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자 수만 같으면 그것이 s-오비탈이든 p-오비탈이든 역시 여기도 주양자 수만 같으면 s-오비탈이든 p-오비탈이든 d-오비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에너지는 같은 주양자 수끼리는 같고,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니까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수소 원자를 이제 간혹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소골 원자라고 해가지고요. 이 수소골 원자라고 하면 전자가 한 개인 뭐 원자, 뭐 수소골, 뭐 이온, 뭐 이렇게 해도 다 같은 말인데 전자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다 여기 이제 적용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내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n은 1인데 2, 3, 4로 주양자 수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준위도 높아지는데, 이때 주양자 수가 같다면 S와 P는 다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다 같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양자 수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오비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 수소골 원자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이제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죠. 바로 다전자 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전자 원자는 당연히 전자가 몇 개 이상이겠습니까? 아까는 한 개였지만 두 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아까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전자가 한 개인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사이의 인력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 전자가 두 개 이상이 되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원래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만 존재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전자가 두 개 이상이 되게 되면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전자와 전자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전자와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래서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뿐만 아니라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모두 존재하게 되냐면 바로 전자 사이의 반발력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이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 사이에 어떤 반발력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부양자수에 의해서도 에너지가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주양자수는 전자 에너지를 결정해준다.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어떤 모양을 결정해준다. 그런데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의 에너지도 결정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오비탈의 모양에 의해서도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에너지 준위는 n 플러스 l 값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밑줄 그어볼게요. 보시면 n 플러스 l이 같은 경우 n 값이 더 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에너지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S보다는 2S, 2P, 3S, 3P, 4S, 3D, 4P 이렇게 쭉쭉 갑니다. 이거는 다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볼까요? 2S, 2P, 3S. 자, 볼게요. 주양자수가 각각 2, 2, 3이고요. 그 다음에 L은 당연히 S비탈이니까 0, P, 1, S비탈 0. 그러면 N 플러스 L 값을 해보면 2S는 2, 2P는 3, 3S는 3인데 잘 보시면 자, N 플러스 L 값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주양자수 값이 N 값이 더 큰 애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2S, 2P, 3S. 그 다음 여기 보세요. 3P, 4S, 3D. 여기 볼게요. 자, 좀 빨리 해볼게요. 자, N 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이고요. 여기 4고요. 자, 여기 3D 적어보고 그대로 갈게요. 여기 몇입니까? 3입니다. 자, 여기 L 값이 몇입니까? 1이죠. 0이죠. 여기 몇입니까? 2입니다. 자, 그럼 N 플러스 L 값은 여기 몇이에요? 4, 4, 5죠. 그런데 똑같은 N 플러스 L일 때, 자, 주양자수가 4S가 3P보다 더 크므로, 자, 이렇게 에너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래 그림에 나와 있어요. 자, 화면 좀 내릴게요. 자,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자, 1S, 2S, 2P. 자, 1S보다는 2S가 높고 2S보다는 2P가 높고요. 3S보다는 3P가 높고요. 3P보다는 3D가 높은데 중요한 건 이 3P와 3D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다. 요 친구. 요 친구가 3P와 3D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하면 나중에 이제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릴 거면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에너지가 있죠? 자, 이게 1S, 2S보다는 좀 더 높게 2P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S보다는 좀 더 높게 3P를 그려주셔야 되고 그 사이에 4S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3D가 있는 건데 사실 여기까지는 거의 공부를 안 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들은 딱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전자를 채워봅시다. 자, 1s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가잖아요. 2s 오비탈에 전자 들어오고 2p 오비탈 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자, 각각씩 2개씩 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기준으로 자, 왼쪽은 수소골 원자, 오른쪽은 다전자 원자. 수소골 원자의 경우에는 주양자수만 같으면 오비탈의 달라도 오비탈의 모양이 달라도 자, 얘들의 에너지는 준위는 다 같지만 이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자, 같은 주양자수를 할지라도 어떤 오비탈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 값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